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에 보내드리는 아침엔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외교에는 영원한 친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 패권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릴 텐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과연 국익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의제를 갖고 갈지 거기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서 한번 유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의 멜경제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정미경 전 국회의원,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코로나 백신 문제가 지금 많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화이자가 바닥났답니다. 자, 화이자. 백신의 한 종류죠. 그런데 화이자가 바닥났다. 물량 부족으로 1차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하순에는 5월 중하순에는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볼까요? 75세 이상 어르신이 맞는 화이자 백신이 물량 부족으로 지역에 따라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1차 접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선 주민들에게 발송한 백신 접종 동의서를 회수하거나 정부에 언제 백신을 보내줄 거냐고 묻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용화 교수님,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화이자 부족 사태는 예견이 돼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이자는 이제 들어온 물량이 지금 제한적으로 그렇죠. 다 예상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6월 달에 더 들어오고 매주마다 25만 명분에 들어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방역 당국이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잘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 같아요. 화이자가 바닥났다라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300만 명분을 맞춰야 된다는 목표를 좀 무리하게 잡은 거 아니냐. 그것이 아마 여론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1차 접종 이후에 2차 접종을 3주 만에 해야 되는 것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12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차 접종할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1차 접종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건 방역 당국은 좀 더 많이 해서 국민들도 좀 안심시키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들어오는 공급 물량에 따라서 적절한 접종 계획을 갖고 접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 2차 접종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그럼 1차 접종을 중단하지 이렇게 되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바닥났다 그런단 말이죠. 네.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그러면 네. 또 국민의 더 불신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어떤 그 접종 계획을 잡고 접종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야 더 신뢰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좀 더 읽어볼게요. 저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그러니까 어제죠. 4월 30일 현재 정부가 보유한, 가지고 있는 잔여 화이자 백신, 남아있는 화이자 백신은 69만 4천 도스랍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화이자 측은 지난해부터 장기적으로 쓸 물량을 미리 충분히 구매하라고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정부는 단기 공급 가능한 물량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걸 좀 들어볼게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는요. 한 번에 충분한 물량도 확보하지 않은 채 백신을 매주 이런 표현을 쓰네요. 찔끔찔끔 들여오면서도 그 접종 대상도 75세 이상 대규모 접종군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렇게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먼저 동아일보 기사 잠깐 한번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동아일보도 비슷한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일면에.
앞서 각 지자체가 지금 중단 사태 났다 그랬잖아요. 부산, 광주도 화이자가 부족해서요. 전국 동시다발 접종 1차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고요. 광역단체 최소 5곳 예약 중단되는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당국은 이달 2차 대상자가 급증한 걸 예상해서 셋째 주까지 1차 접종을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차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이자 백신의 5월 공급 계획에는 변동이 없으며 5월 중에 매주 수요일 전후로 정기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1,200만 명 접종을 위한 1,809만 회분이 6월까지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공급 일정과 공급 물량들은 현재 확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월 도입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쯤에 공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국은 걱정 마세요. 공급 계획 차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당국 말대로 정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박능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화이자 등 다국적 기업에서 이렇게 백신을 만드는 기업에서 계약을 종용하고 있다, 사정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뭐 괜찮다, 사정을 봐가면서 또 부작용도 봐가면서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참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한가한 소리였는지 참 한탄할 뿐입니다. 그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지금 5월 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지금 오늘이 5월입니다. 5월 1일입니다. 네. 그런데 저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한테 지금 희망고문만 막 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5월에 저렇게 당국자 말처럼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이제 좀 있는 대로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다. 작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올 초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실기를 했다. 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밝혀줬으면 좀 후련하게라도 할 텐데 또 예측 가능할 텐데 지금 믿기만 해라 그래요. 막 11월 달에도 면역이 다 체계가 된다 그러고 하고 있고 그 과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 사태가 충분히 올 걸로 우리는 예상했어요. 찔끔찔끔 맞고 며칠이면 다 맞을 걸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정부에서 뭘 했습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 제대로 밝히고 진상을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백신 문제도 이제 백신도 걱정입니다만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대 이상, 뭐 많게는 어떨 땐 700명대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면입니다. 확진 1,000명까지 이 기준은 일일 신규 발생 확진자가 1,000명까지는 괜찮다.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6월까지 이 1,000명 선을 넘지 않으면 유지하면 지금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걸 해제하겠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좀 들여다볼게요. 3차 대유행 전에 이동량이 육박했지만 의료 대응 체계 여력 믿고 지금 방역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상반기 백신 1,200만 명 접종을 마치면 7월부터는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 아까 그 말이 저 말이에요. 6월까지 1,000명 정도 확진자를 넘지 않고 미만으로 유지하면 5인 금지하고 있는 걸 해제하고 거리두기도 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정부가 여기 읽어볼게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5월 달에 정말 행사 많잖아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요. 또 여기저기 행사도 많습니다. 모임과 이동이 많은 5월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 조치를 격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6월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까지 발생해도 감내해내겠다는 새로운 원칙까지 밝혔다. 지난해 5월 어린이날이 포함된 황금 연휴 기간에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처럼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1,000명까지는 감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 근거로는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해서 백신 접종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의료 체계가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자신감일까요? 정부에 어떻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두 가지 전제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를 더 보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질병이 돌 때 중요한 게 치명률이에요. 치명률. 근데 지금 보면 그 한국일보 기사에도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끝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치명률이 2.7% 정도였는데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끝난 이후에 0.5%로 줄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1,000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000명이 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됐을 때 그 1,000명 중에 고위험군이 많으면 치명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데 젊은 층들은 무증상으로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준 것까지 더하면 아무래도 기준이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의료 시스템, 그다음에 그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거, 백신 접종 상황. 그리고 저 전제도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이 끝났을 때 이제 좀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정부가 계획된 대로 6월에 1,2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을까? 그걸 만약에 못 지킨다면 지금 얘기하는 확진자 1,000명 수준으로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와 관련하여서는 이게 뭐 신념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날의 상황. 네. 예, 그다음에 치명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네. 저는 그 언론이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부 당국자들은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의 지적이 정부 당국자들을 긴장시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언론도 약간 이런 부분은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화이자 중심으로 백신 얘기를 끌고 가면 화이자가 있고 없고가 기준이 되잖아요. 사실은 저는 백신도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 패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센 나라들끼리 백신 개발해 놓고 좀 세지 못한 나라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패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패권이 아니라 그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가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안전성이 있는 백신들이 쭉 나열돼서 선택지가 우리에게 만약에 10개만 돼도 이렇게 백신 문제가 복잡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화이자, 모더나, 뭐 노바백신, 뭐 거기 아스트로제네카뿐만 아니라 소프트니크 V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을 다 같이 해서 국제적으로 그래서 좀 백신을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패권을 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화이자에 목을 매면 화이자가 점점 몸값이 높아져서 별의 별 말하자면 돈 버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게임인데 그런 불리한 조건들이 후발 백신 이제 개발국에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언론도 약간 좀 안전성을 기준으로 다변화하자 백신을 네. 이런 요구도 해주시면 국민의 입장에서 좀 안심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거리두기 관련해서 보세요. 확진자 1,000명까지는 감내하겠다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그냥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새 개편안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집합 금지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내용이라 그간 방역당국은 1단계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야 적용하겠다고 해왔다. 쉽게 말하면 지금 1단계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100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확진자 1,000명 수준까지 감내하겠다는 건 기준점을 10배나 끌어올린 셈이 된다. 쉽게 말하면 정미경 의원님, 국민에게 자칫 잘못된 신호,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제가 핵심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좀 전에 저 기사에 보면요.
한 걸음 더 나가 6월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까지 발생해도 감내해 내겠다는 새로운 원칙까지 밝혔다. 정부가 저렇게 밝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내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감내를 해요? 아니면 국민들께 국민 여러분 감내해 주십시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0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기준하에서 1,0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먼저 정부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지금 제가 볼 땐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막 꼬인 거예요. 지금 막 1단계 수준으로 뭐 하냐 유지하냐 5인 금지를 해제하냐 마냐. 이 핵심은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한 게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백신 확보를 못한 건 뭐냐?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패권 얘기는 이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한 능력 없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능력했다. 죄송하다. 근데 지금 백신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그다음 지금 이 확진자가 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민 여러분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지. 뭐 이 의료 대응 체계 여력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믿고 방역을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료 대응 체계의 그 여력이라는 게 갑자기 우리의 의료 대응 체계가 막 높아졌어요. 저거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이 처음 초기 발생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핵심은 다 지금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뭐 집합금지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최소한 내용이라 그간 방역 당국은 1단계 수준으로 막 이런 적용하겠다 줄이겠다. 이 모든 게요. 지금 미국이나 지금 선진국들은 이제 마스크를 벗고 그다음에 백신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양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급한 거예요. 지금 외국은 이러는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났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꼬이고 꼬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제가 최민희 의원님. 네네. 여쭤볼 게 있는데 백신을 확보 못했는데 1,000명 수준으로 감내하겠다고 한다? 그건 너무 간격이 먼 것 같아요. 오히려 백신을 확보 못했으면 거리 두기는 강화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취지에는 다 공감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백신을 계약도 하지 못하고 확보하지 못했는데 확보했다고 거짓말했다. 그건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 확보는 했는데 생산 여력이 문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길어질까 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꺼번에 화이자 백신을 다 들여올 수 있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은 보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들어오는 걸 탓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보를 못한 거냐? 아니면 수급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디서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런 건 따져봐야 될 일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정부가 무능력을 고백해라. 이 세상에 그런 정부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가 이걸 손 놓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한 말 중에 만약에 노력해도 생산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라면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거는 백신 다변화하는 방향 등등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네. 그 말씀 취지에 공감하는데 백신을 확보 못해서 1,000명으로 완화한다는 이건 논리적으로 너무 네. 거리가 멀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 제 자, 1분만 네네, 1분만 드릴게요. 1분만. 네. 시간이 밀렸습니다. 네네. 그 무능력에 대해서 고백을 해라. 이런 취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건 국민 안전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일반적인 정책하고 비교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솔직하게 국민들께 좀 제발 말씀 좀 해달라라는 취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지원금을 54조 이상 국민들께 드릴 때 왜 백신 확보하기 위해서 돈 수십조를 쓰지 않았는지 그거 지금 다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드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왜냐하면 보세요. 1,000명까지 괜찮다. 앞서 잘못된 신호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600명도 지금 심각한데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1,000명? 그럼 지금보다 한 400명 늘어나도 된다는 거잖아. 그런 신호를 줄 수 있고. 그리고요. 6월까지 1,000명을 유지하면 그때 가서 5인 금지,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
만약 근데 그때가 1,000명이 넘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국민한테 희망 고문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을 국민한테 돌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시청자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